차트 박사 성경호. 제가 생각하기로는 성공한 개인 투자를 가장 많이 만드신 분인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온라인으로 보는 말은 제 입으로 담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실제로 본 사람들, 실제로 계좌를 보고 실제로 그 사람들 대화를 해보고 그런 사람들이 저는 맞다라고 보거든요. 70억 투자자 김종복 님이 직접 보고 인정한 유일한 투자자, 성공한 개인 투자자를 가장 많이 양성한 투자자 성경호. 그가 이 책 절대 수익 우량주 매매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책에서 강조합니다. 이 기법의 승률은 80% 이상이다 라고 말이죠. 특히 오늘 영상에서 다루는 국내 라운드 넘버존 매매 기법, 그리고 급등존 매매 기법, 이 두 가지 기법을 배워가시는 것만으로 유료 강의 하나 들은 것만큼의 값어치는 충분히 해낼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10일을 세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 자, 이렇게 10가지 했을 때 의미 있는 수익이 발생됐으니까 여기서 다 익절 처리해주는 거죠. 20%, 한 15% 이상 수익이 발생됐다.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퇴근하고 나서 대체거래소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런 종가에 적절하게 매수, 그리고 또 매수, 그리고 수익 나면 익절하던가 아니면 10일에 딱 봤을 때 수익 나면 그냥 다 털던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기법을 활용하신다라고 하면 굉장히 유용한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유료 강의보다도 어쩌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정말 가치 있는 매매 기법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부터 여러분들이 마스터 해보시면 어떨까. 책에서 그는 총 5가지 기법을 소개합니다. 국내 라운드 넘버존 매매 기법, 미국 라운드 넘버존 매매 기법, 급등존 매매 기법, 절대존 매매 기법, 33존, 50존 매매 기법까지,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는 그의 기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국내 라운드 넘버존 매매 기법, 그리고 급등주 매매 기법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급등존 매매 기법의 경우 10일 전후의 짧은 스윙을 다루며 그러면서도 승률이 80% 이상이라는 점에서 특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정말 승률 80%가 넘느냐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저자의 기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실전 차트로 매매 기법을 검증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기법의 명료함에 한번, 그리고 기법의 승률에 다시 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하실 것입니다. 그가 괜히 차트 박사가 아니구나 라고 실감이 되는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책 절대 수익 우량주 매매법의 매수와 보유, 탐독을 적극 추천드리며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라운드 넘버존 신매매 기법. 라운드 넘버존 신매매 기법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개념의 매매 기법이다. 승률은 대략 80에서 90%로 높다. 주로 시가총액 10조 원이 넘는 중대형주를 대상으로 거래하며 시가총액 3천억 원 이상의 종목은 1거래대금 1,500억 원 이상이 여러 번 출현하고 주가가 라운드 넘버 가격선에 도달해야 한다. 이 기법은 초보 투자자나 직장인 투자자가 느긋하게 주식을 매수해 수익을 낼 수 있는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매매법이다. 2에서 3개월 동안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스윙 매매 투자자에게 적합하다. 아울러 시황에 너무 큰 비중을 두지 않으며 고정 가격을 정해두고 있어 기존의 다른 기법들과 다르게 매수 시점에 대한 고민이 작다. 따라서 초보 투자자나 직장인 투자자에게 적합한 매매법이라 할 수 있다. 자, 과연 차트 박사님이 승률 80% 이상이라고 강조한 라운드 넘버존 기법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일까요? 제가 기법의 핵심만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뒤에서 다시 차트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이어지는 이야기 막 너무 이해하려고 듣기보다는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매매의 기준이 되는 라운드 넘버는 총 21개로 구성이 됩니다. 일단 기본이 되는 11개의 가격부터 말씀을 드리면 500원, 1000원,
5,000원, 만원, 5만원, 10만원, 50만원, 100만원. 요게 8개고요. 나머지 3개는 2,000원, 2만원, 20만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8개의 숫자는 대표적인 라운드 피겨 가격이고요. 뒤에 3개의 숫자는 호가창이 의미 있게 변화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10개의 숫자는 앞서 말씀드린 기본이 되는 11개의 가격에서 50%가 상승한 가격으로 자동 계산이 됩니다. 저자는 50% 이상 가격이 상승했다라는 것은 기관과 외인 등의 세력이 개입했다라는 증거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제가 숫자들을 여기에다가 나열을 했지만 이건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 숫자들 일일이 다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11개의 숫자에다가 50% 상승한 가격, 즉 1.5를 곱한 숫자가 나머지 11개 숫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중에서 750원이죠. 이 숫자는 제외합니다. 왜냐하면 기법의 대상이 되는 종목 대부분이 한 주당 가격이 1,000원을 넘기 때문에 750원 가격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이 되는 11개의 숫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50%를 더한 11개의 숫자, 거기에서 750원을 빼면 총 21개의 라운드 넘버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저자는 총 21개의 선들이 지지와 저항의 의미를 지니며 특히 지지의 의미가 크다고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저 승률 80%에서 90%가 나오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하고 기계적으로 거래하면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가격을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책에서는 해당 가격을 차트에 표시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이걸 활용해서 어떻게 종목을 선정하고 구체적으로 매매하는가인데요. 저자의 설명을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종목 선정 방법. 첫 번째 종목, 시가총액 3천억 원 이상의 종목이다. 그리고 1 거래대금 1,500억 원 이상이 여러 번 출연해야 한다. 두 번째 종목, 시가총액 5조 원 이상의 종목이다. 시가총액이 5조 원 이상이라면 1 거래대금은 1,000억 원 이상이면 된다. 세 번째 종목은 시가총액 10조 원 이상의 종목이다. 시가총액이 10조 원 이상이라면 굳이 1 거래대금에 대한 고려는 필요 없다. 3. 매수 방법. 먼저 특정 종목의 주가가 라운드 넘버 가격선 4% 이내 가격에 도달한 후 하락해 그 다음 아래 라운드 넘버 가격선 4% 이내 가격에 도달하면 5% 투자 비중으로 1차 매수한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말로 설명하면 좀 어려운데 뒤에서 제가 차트로 설명을 드리면 한 번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일단 계속 읽어 드릴게요. 1차 매수 후 주가가 매도 가능한 가격만큼 오르면 전량 또는 분할해 매도한다. 이후 동일한 종목의 주가가 다시 하락해 1차 매수가 대비 마이너스 20% 가격이 되면 10% 투자 비중 또는 1차 매수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차 매수를 한다. 다만 1차 매수 후 45일 이내에 2차 매수를 해야 한다. 주가가 상위 가격선에 도달한 후 빨리 하락해 하위 가격선에 도달하는 것이 좋으며 주가가 천천히 하락해 하위 가격선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1차 매수를 하기보다 1에서 2주 전후의 기간을 두고 천천히 매수한다. 또한 추가로 같은 테마에서 여러 종목이 동시에 조건에 해당되면 시가총액 상위 순으로 매수한다. 종목당 투자 비중은 15%를 넘지 않는 것이 좋다. 조건에 해당되는 종목이 복수로 동시에 나올 수도 있고 매도 시점까지 2에서 3개월의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4. 매도 방법. 1차 매수 후 주가가 상승하여 매수가 대비
7에서 20% 이상이 되면 1차 매수한 주식은 일시 또는 임의의 비율로 분할해 매도한다. 2차 매수하는 경우 역시 7에서 20% 이상 수익이 발생되면 일시 또는 임의의 비율로 분할해 매도한다. 매수한 주식의 총 보유 기간은 약 2에서 3개월로 이 기법은 가격 손절은 없고 기간 손절만 있다. 즉, 주가가 매수 후 매도할 수 있는 가격만큼 상승하지 않으면 보유 기간 이내에 익절이나 손절을 한다. 그런데 매수한 주식이 주도 테마나 대장주가 될 경우에는 수익을 길게 볼 수도 있다. 또한 시가총액 10조 원 이상인 종목의 주가가 최고점 대비 75%에서 85% 전후로 하락하면 중장기 보유가 가능하다. 5. 유의사항. 같은 테마에서 여러 종목이 동시에 매수 자리에 올 경우 시가총액 상위 순으로 종목을 매수한다. 그리고 같은 테마로 두 종목을 초과하여 매수하지 않는 것이 좋다. 유동성 문제가 있는 종목은 매수하면 안 되며 대주주와 내부자의 대량 매도는 주의한다. 6. 실전 검증. 자, 여러분들 실전 매매 예시로 해당 기법을 검증해 볼 텐데요. 차트로 설명을 들으시면 훨씬 이해가 빠르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먼저 간략하게 매수 방법을 브리핑 하자면 상단선 터치 시 신호 발생, 이후 하단선 터치 시 1차 매수, 그리고 1차 매수 후에 20% 하락 시 2차 매수. 일단 이렇게 기억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책에서 나온 수식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따라 하시면 위와 같이 차트에 라운드 넘버 가격에 이런 식으로 수평선이 그어집니다. 자, 수평선은 총 21개가 표시가 되는 거죠. 책에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 하시면 차트에 쉽게 선을 표시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 문제는 실전 매매를 하실 때에 라운드 넘버 가격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 범위에서 매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라운드 넘버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4% 선까지 다 설정을 해 주었습니다. 설정을 완료하면 라운드 넘버 선 위아래로 플러스 4% 가격, 마이너스 4% 가격 이런 식으로 한 가격대에 3가지의 선이 표시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3개씩 표시가 되고 위아래선, 한 가격대에서 위아래선으로 여러분들이 실전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추가하는 방법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수식 관리자로 들어오셔가지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런 식으로 쭉 표시를 해놨습니다. 미리 수식을 저장을 해놨고 그냥 여기에다가 수식에다가 500이라고만 표시를 해도 500 가격에 선이 그어지게 되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여기에 마이너스 1, RN1에 마이너스 4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500선이죠. 500선에다가 그 아래 4% 하락한 가격 480에다가 이런 식으로 선을 그을 수 있도록 표시를 해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쭉 표시를 해둔 겁니다. 자, 이렇게 표시를 할 때 여러분들 요 표를 조금 참고하시면 편하실 수 있어요. 제가 여기 기본이 되는 21개의 숫자, 그리고 마이너스 4% 가격, 그리고 플러스 4% 가격 이렇게 계산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 숫자 보면서 하나 입력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도 보시면 480, 960, 144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요거를 제가 수식 1, 2, 3, 4, 5에다가 하나씩 기재한 겁니다. 그리고 또 넘어가서 다시 하나씩 또 기재를 했고요.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하신 다음에 저장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된다라는 거죠. 책을 보신 다음에 그대로 따라 하시고 그리고 나서 플러스 마이너스 4% 가격까지 추가로 설정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대표 1등주 삼성전자의 해당 전략을 검증해 보았습니다.
자, 보시면 21년도에 상단선을 터치하죠. 그러면 이때 신호가 발생된 겁니다. 신호가 발생되고 나서 하단선을 터치하면, 최초 하단선을 터치하면 1차 매수가 실행이 되는 거죠. 자, 이때 당시에는 주가가 급하게 빠진 게 아니라 천천히 빠졌기 때문에 1차 매수 시 1에서 2주간 분할 매수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분할로 매수한 이후로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오지 않았고 3개월 후에 기간 컷이 발생이 됩니다. 자, 3개월이 지났는데도 익절이 되지 않았고 아니면 추가 매수도 안 됐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냥 손실이든 수익이든 매도하는 거죠. 3개월 동안 기다렸는데 수익도 제대로 안 나고 추가 매수도 안 됐다. 그런데 마이너스 1% 손실이다. 그냥 손실 마이너스 1% 보고 매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의 경우에는요. 다시 여기 하단선 보이시죠? 22년도 10월 달에 하단선에 닿으면서 1차 매수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간단하게 생각해서 그냥 하단선에 닿으면 매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수월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선에 닿아서 매수하고 나서 바로 좋은 상승세가 발생이 되었죠. 그래서 7% 수익에서 1차, 20% 수익에서 2차 익절 모두 실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삼성전자는 이후에 타점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너무 타점이 작게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자, 해당 기법은 우량주 여럿을 대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타점이 자주 발생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종목에서는 타점이 잘 나오지 않다 하더라도 다른 종목에서 여러 번 타점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 종목입니다. 역시나 우리나라 대표주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보다도 좀 더 많은 타점이 발생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SK하이닉스는 21년도 3월 달에 상단선을 터치하면서 신호가 발생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8월 달에 하단선을 터치하면서 1차 매수가 실행됩니다. 역시나 천천히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1에서 2주간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고요. 해당 타점에서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수익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1에서 2차 익절이 완전히 실행이 되게 됩니다. 자, 이후에 SK하이닉스의 다음 타점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단선에 닿으면 매수하는 겁니다. 하단선에 닿아서 1차 매수. 매수한 다음에 역시나 바로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1차, 2차 수익 익절이 모두 실행이 되고요. 자, 그 다음 타점은요. 23년도 5월 달에 매수 신호가 발생되고요. 그리고 나서 자, 하단선이 이때 터치가 되죠. 8월 달에 하단선 터치로 1차 매수. 매수한 다음에 바로 상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1차, 2차 익절이 모두 실행이 되고요. 자, 동시에 여기 또 상단선 터치가 나왔죠. 그러면 신호 발생. 그리고 나서 조정이 나오는데 하단선 터치가 재차 발생됩니다. 그럼 여기서 또 매수, 1차 매수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상승이 나와서 다시금 1차, 2차 익절이 실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매매를 편하게 하시기 위해서는요. 상단선 터치가 발생이 되면 그 즉시 하단선에 자동 매수를 걸어 두시면 좀 더 편한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 이후로는 매수 타점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 기업은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보다도 더 자주 그리고 최근까지 매수 타점이 발생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일단 21년도 6월 달에 상단선을 터치하면서 매수 신호 발생, 그리고 하단선에 닿으면서 1차 매수 실행, 그리고 나서 좋은 상승세가 연출이 되었기 때문에 1에서 2차 익절 실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상단선에 터치한 다음에 다시 하단선 닿았을 때 이때는 여러분들 매수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승이 나오다가 상단선을 터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매수가 되지 않고요. 여기에서의 움직임을 상단선 터치로 볼 수 있고 그 아랫단으로 가격이 내려가면 요때 매수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매수 실행하고 나서 역시나 바로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1에서 2차 익절이 실행이 되고요.
자, 다음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상단선 터치로 보는 거죠. 상단선을 터치한 이후로 다시 하단선에 닿았기 때문에 1차 매수가 들어가고요. 이때 같은 경우에는 1차 익절만 발생이 됩니다. 그러다가 3개월이 지나고 나서 기간 본절 컷이 발생이 되고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 상단선을 터치한 이후에 하단선을 닿았기 때문에 1차 매수 실행, 그리고 나서 바로 좋은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1에서 2차 익절이 실행이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상단선을 터치하고 나서 바로 하단선 터치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1차 매수가 되고요. 이때 당시에는 2차 매수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3개월 후에 기간 본절 컷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다음으로 24년도 5월 달에 상단선 터치, 그리고 나서 하단선 터치가 8월 달에 발생이 되고요. 역시나 바로 상승세가 나와서 1에서 2차 익절 실행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5년도 2월경에 상단선을 터치하고 나서 하단선 터치가 4월경에 나오고요. 여기에서 1차 매수한 다음에 역시나 좋은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익절 실행이 완료가 됩니다. 자, 다음으로 최근이죠. 25년도입니다. 25년도 7월경에 상단선 터치, 그리고 나서 8월경에 하단선 터치했을 때 1차 매수 실행, 그리고 나서 수익 실현, 그리고 나서 다시 10월 달에 상단선 터치, 그리고 나서 11월 달에 하단선 터치, 그리고 나서 다시 3개월 이내에 1에서 2차 익절이 실행이 됩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경우에는 최근까지도 매매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총 9번의 매매 중에서 1차 매수 후 완전히 익절된 경우가 7번, 그리고 나머지 한 번은 1차 익절한 다음에 본절 컷, 그리고 나머지 한 번은 그냥 기간 본절 컷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매매에서는 한 번도 손실은 없었고요. 승률만 따지면 80에서 90%가 충분히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검증 종목으로는 에코프로입니다. 자, 에코프로의 경우에는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지는 않고요. 바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의 경우에는 총 7번의 매매가 발생하고요. 총 7번의 매매 중에서 수익이 5회, 손실이 2회가 발생이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건 승률이 매우 우수하다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다소 아쉬웠던 점은 1차 매수 그리고 2차 매수까지도 했는데 그리고 나서 기간 손절 컷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때 발생한 손실이 대략 30%가량이 되었습니다. 손절 결정 당시 고점 대비 가격이 한 50% 하락한 지점이라서 장투 대응도 고려를 해볼 수 있었고요. 만약에 이 지점에서 내가 30% 손절하기에는 너무 아깝고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망하지는 않을 것 같다. 장기 투자로 한번 대응을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라고 하면 약 2년 후에 해당 가격이 회복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법의 경우에는 저자의 말처럼 한 종목에 절대 15% 이상의 비중을 실어서는 안 되고요. 만약에 매수한 다음 큰 손실이 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장기 투자로 전환해서 손실이 발생되는 것을 막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전략은 시계로 할아버지가 사용하셨던 전략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다른 종목에서 만약에 수익이 발생하면 그만큼 또 손절하는 식으로 운용을 한다라고 하면 해당 전략의 손익비는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책에는 저자가 실전에서 적용한 사례가 자세하게 수록이 되어 있었고요. 저자는 기업의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해당 기법은 쭉 먹힐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SK하이닉스와 같은 우량주의 경우는 기법이 더 잘 먹히니까 이런 종목이라면 비중을 좀 더 높여서 대응하는 것도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해당 기법은 책에서 저자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요. 책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7. 중장기 스윙의 장점. 단기 매매는 종합 예술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매매 형태이다. 반대로 중장기 투자의 중간 형태인 스윙 매매는 하루 종일 주식창을 보지 않아도 되는 비교적 적당한 매매 형태다. 중장기 투자는 한 번의 선택에 따라 결과가 극과 극인 매매 형태이다. 이 중 어떤 매매를 하더라도 본인만의 원칙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또한 어떤 매매가 정답이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다. 나는 풀베팅 매매가 정답이다. 비중 분산 매매가 정답이다. 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매매 형태마다 장단점이 있으므로 본인의 성향과 환경에 맞는 매매를 하면 된다. 하지만 수익이 안정적이지 못하거나 비중 베팅으로 큰 손실을 봤을 때 심리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다시 복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안 된다. 초보 투자자일수록 조금 느리더라도 복리식으로 꾸준한 수익을 목표로 한다면 스윙 매매 위주인 이 책의 매매 기법들을 익히길 바란다. 8. 급등존 매매 기법. 자, 앞에서 설명한 라운드 넘버 기법이 스윙, 중장기 스윙이라면 급등존 매매 기법은 단기 스윙 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좀 더 빠른 호흡의 스윙 전략을 구사하고 싶다면 해당 전략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자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일목균형표는 일본에서 개발된 지표로 주가의 움직임을 5개의 선으로 나타낸다. 급등존 신매매 기법은 이 5개 선 중 기준선을 이용한 매매 기법이다. 종목당 정해진 투자 비중으로만 기계적, 반복적으로 매매한다면 안정적이면서도 고수익을 낼 수 있는 매매법이다.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라는 주식 격언이 있는데 이 기법의 원리가 여기에 해당된다. 먼저 급등존 매매 기법의 대상이 되는 종목은 시가총액이 3천억 원 이상인 종목, 1거래대금 1,500억 이상이 여러 번 출현한 종목, 급등선 주가 대비 30% 이상 상승한 종목이어야 한다. 자, 여러분들 급등존 기법 설명에 앞서서 해당 기법의 기준이 되는 선을 먼저 설명드리고 이야기를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자, 일단 책에 나온 대로 수식을 설정하면 위 차트와 같이 선이 굵은색 선 위에 하늘색 굵은색 선 하나가 표시가 되고요. 그 아래에 B급 영역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위에 굵은색 파란색 선은요 30% 상단선이고요. 아래쪽에 B급친 지역이 바로 급등존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자, 매수 방법, 매매 방법까지 제가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라운드 넘버존 매매 기법과 비슷합니다. 최초 주가가 30% 상단을 터치하면 매수 신호 발생, 그리고 나서 주가가 조정이 나와서 급등존의 상단선을 터치하면 1차 매수, 급등존의 하단선, 빗금친 지역의 하단선을 터치하면 2차 매수, 이런 식으로 매수가 진행이 되고요. 급등존 하단선 터치할 때, 자, 비중은요, 급등존 상단선을 터치할 때 5% 비중, 그리고 급등존 하단선을 터치할 때 역시 같은 5% 비중으로 매수를 하게 됩니다. 이때 주의점은요, 2차 매수를 하는 경우는요, 주도 테마나 대장주여야 한다라는 조건이 추가가 됩니다. 자, 그리고 2차 매수는요, 1차 매수한 다음에 5일이 지난 시점에서는 하면 안 된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가가 상단선을 터치한 다음에 조정을 받지 않고 계속 급등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급등존의 상단에서 매수하는 게 1차 매수하는 게 아니라 급등존의 중하단 영역에서 1차 매수해라.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우선적으로 매수해라 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익절의 경우에는요, 평단가에서 5에서 20% 수익이 발생하면 실시하고요. 기간컷은 10일 전후로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매수했는데 제대로 된 수익이 발생되지 않고
10일 전후로 수익이던 간에 손실이던 간에 그냥 기간컷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해당 종목이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된다라고 하면 익절하지 않고 보유하는 전략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수 전에 재료 소멸, 실적 악화 등의 악재가 있는 종목은 제외하고요. 자, 그러면 다음에 9번 내용입니다. 급등존 매매 기법 검증에서 한번 여러분들 차트 예시로 검증을 해볼 거예요. 역시나 차트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으시면 훨씬 이해가 좋으실 겁니다. 그리고 해당 기법은 최근의 강세장에서 잘 먹힐 수 있는 눌림목 매매 기법이 될 수 있을 건데요. 최근에 의미 있게 상승한 종목으로 검증을 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는지 한번 차트를 보면서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책을 보고 일단 다 설정을 해놨어요. 자, 여기서 왼쪽에 제가 설정한 이 수식을 클릭한 다음에 여기로 이렇게 드래그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표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다음 지표와 Y축 공유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종목명을 클릭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가격 차트의 표시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왼쪽에 설정한 수식을 클릭한 다음에 드래그해서 이쪽 차트에다가 갖다가 놓으면 역시나 이런 식으로 표시가 나오고 역시 다음 지표와 Y축 공유 종목명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클릭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상단선이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바로 한번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는 상단선 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언제 상단선을 터치하느냐? 이날 상단선을 터치하네요. 자, 보시면 좀 더 정확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이날 상단선을 터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건 하단선 터치겠죠? 자, 급등전의 상단이죠. 급등전의 상단. 어떻게 보면 하단선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여기에 터치했을 때 1차 매수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 아마 요날 실행하게 되겠죠. 제가 매수 타점에다가 파란색 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과연 해당 종목에서 수익이 났을까요? 자, 쭉 보도록 할게요. 자, 꽤 변동성이 심합니다. 지금 보시면 요날이죠. 매수한 그 다음 날에 사실 종가가 7% 상승이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에서 20%니까 이날 그 다음날 바로 익절이 일단 실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매매 기법 같은 경우에는 단기 매매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일주일 안에 승부를 보는 기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날 같은 경우에도 고가가 9%까지 올라갑니다. 자, 좀 더 볼게요. 10일 안에 승부 안 나면 그냥 기간 컷으로 끝나는 거죠. 일단 1차 익절은 그 다음날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자, 10개 캔들까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그냥 수익이든 손실이든 타 전량 매도 해주는 거죠. 이때 당시만 해도 꽤 수익이 넉넉하게 발생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해당 종목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방 의견이다 라고 하시면 길게 보유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저자의 이야기였고요. 자, 그리고 나서 타점이 또 발생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상단선을 터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단선을 터치해야 되죠. 쭉 보도록 할게요. 조금 앞으로 더 빨리 돌려보겠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상단선, 지금 현재까지 상단선을 터치하지 못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는 어떨까요? 현대차 과연 이 기법 먹힐까요? 자, 한번 과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들 계속 설명을 드릴 건데 이 기법, 급등존 매매 기법은요, 의외로 시가총액이 너무 큰 종목에는 타점이 발생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큰 종목은 급등선, 앞에서 말씀드린 그 상단선 있잖아요. 그 상단선을 터치하기가 꽤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단선을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 날 사실은 하단선 터치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종가로 대응을 한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타점이 발생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가지 기준을 세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단선 터치한 날을 그냥 매수하는 날로 삼던가 아니면 내가 종가까지 이 하단선에 정확하게 안쪽으로 내려왔을 때 매수할 것인가. 요건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번 매매를 해보시면서 연습 매매를 해보시면서 결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대오토에버 같은 종목들은 어떨까요?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이날 상단선을 터치하고 나서 언제 하단선 안으로 들어오느냐. 요날 하단선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날 2차 매수까지도 고려를 해볼 수 있었는데요. 만약에 2차 매수까지 했다라고 하면 역시나 의미 있는 수익이 발생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 같은 종목은 어떨까요? 에코프로 한번 뒤로 이렇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이때 상단선을 터치하게 되고요. 상단선 터치하고 나서 하단선은 이때 하단선 터치가 들어오죠. 그리고 나서 2차 매수까지도 이루어집니다. 2차 매수한 이후로 역시나 좋은 상승세 발생되면서 익절로 마무리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자, 요때 굉장히 하단선까지 안 내려오면서 상단선을 계속 터치를 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급등존에 상단선에 터치했다고 바로 매수하는 게 아니라 가격이 충분히 급등존의 중하단선까지 내려왔을 때 매매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보시면 그래서 조금 애매하죠. 요럴 때 이제 종가에 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요날 종가에 매수를 하게 되고, 왜냐하면 급등존의 중하단선의 종가가 위치하게 되므로 요런 지점에서 매수하게 되고요. 1차 매수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날에 역시나 적절하게 익절 처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굳이 좀 더 기다려도 되고 아니면 본절 컷으로 마무리를 하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때 본절 컷, 1차 익절한 다음에 본절 컷 이렇게 발생이 되고, 아니면 나는 좀 더 긴 수익보다는 확실한 수익으로 먹고 빠지겠다라고 하시면 그냥 한 5%나 7% 수익의 전량 익절하는 전략도 괜찮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산에너빌리티는 상단선을 터치를 못합니다. 터치를 못하고 타점을 주지 않았고요. 자, 조금 가벼운 종목으로 해볼까요? BHI 같은 종목은 과거에 꽤 가벼웠던 종목에 해당했습니다. 한번 쭉 볼까요? 자, BHI 같은 경우에는 이때 굉장히 좋은 상승세를 연출합니다. 자, 여기까지 상단선 계속 터치하면서 상승세가 발생되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때 당시에는 꽤 길게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중하단선에서 매수 대응을 하게 되고요. 이때 매수해서 수익 발생됐을 때,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수익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때 그냥 익절 처리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상단선을 터치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날 상단선 터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급등존 아래로 주가가 내려와야 되겠죠. 자, 역시나 꽤 길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급등존의 중하단까지 왔을 때, 요럴 때 이제 매수 대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1차 매수하고요. 사실 이때 2차 매수까지도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가격은 굉장히 좋은 가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만약에 1, 2차 매수를 다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대로 된 수익이 발생되지는 않네요. 자, 한번 10거래일까지 보도록 할게요. 1, 2, 3, 4, 5, 6, 7, 8, 9, 10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그냥 거의 뭐 본절이죠. 본절 컷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좀 더 확신이 있다라고 하시면 좀 더 버티시는 전략도 유효할 수 있다라는 거죠. 좀 더 버텼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좋은 수익도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일률적으로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해당 종목에 대해서 좋은 관점이 있다라고 하시면 조금 더 길게 끌고 가는 전략도 유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해당 종목은 그리고 나서 상단선 터치가 나오나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종목으로 또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한번 요런 종목으로 해볼까요? 인벤티지랩 같은 종목도 좋은 매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굉장히 좋은 상승세가 연출이 되었고 요런 종목을 한번 눌림목에서 잡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이때 상단선을 터치했다. 그런데 꽤 길게 상승이 나왔으니까 중하단까지 떨어져야 되겠죠. 자, 이때 중하단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요럴 때 1차 매수, 2차 매수까지 그냥 다 해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수익이 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거래일이죠. 10거래일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입니다. 자, 요때 당시에 이미 좋은 수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수익 나면 그냥 내가 한 5% 먹고 빠지겠다라고 하시면 먹고 빠지는 전략이 좋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급등존 매매 기법 같은 경우에는 타점이 앞에서 말씀드린 라운드 넘버존보다 훨씬 많은 타점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시가총액이 3천억이 넘어가면서 거래대금도 빵빵하게 터진다라고 하면은 이런 종목으로 대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책에서는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 역삼각형 초록색 지표가 표시가 되죠. 요게 1,500억이 터진 캔들을 표시해 주는 겁니다. 요것도 여러분들 책에 어떻게 설정하는지 나오니까요. 요 기법 같은 경우에는 1,500억 지표까지 함께 보면서 종목을 결정한다라고 하시면 좀 더 여러분들이 확률 높은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최근에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상승세가 나왔고 만약에 내가 원익홀딩스 같은 종목으로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보시면 원익홀딩스도 이때에 상단선 터치를 했죠. 그러면 하단선 닿았을 때 그리고 1차 매수하고 여기에서 2차 매수하고 10일을 기다리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10일 만약에 기다렸다. 여기에서 매수하고 그 다음 여기에서 2차 매수까지 했다. 10일 기다리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까지. 그러면 의미 있는 수익이 발생됐으니까 전량 매도해도 되고 아니면 좀 더 길게 가져가도 괜찮겠다 싶으면 더 길게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수익을 이런 식으로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원익홀딩스 또 타점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신호가 발생되죠. 매수 신호 발생. 자, 그러면 이제 하단선까지 떨어지는지 봐야 됩니다. 쭉 상승이 나옵니다. 하단선 터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노려야 되는 건 하단선 중하단까지 내려왔을 때, 요럴 때 1차 매수, 그리고 요럴 때 다시 2차 매수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10일을 세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까지. 자, 이렇게 10까지 했을 때 의미 있는 수익이 발생됐으니까 여기서 다 익절 처리해주는 거죠. 한번 얼만큼의 수익이 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봤을 때 20%, 한 15% 이상 수익이 발생됐다.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퇴근하고 나서 대체거래소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런 종가에 적절하게 매수, 그리고 또 매수, 그리고 수익 나면 익절하던가 아니면 10일에 딱 봤을 때 수익 나면 그냥 다 털던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기법을 활용하신다라고 하면 굉장히 유용한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시간 관계상 모든 종목을 검증해 드릴 수는 없겠지만 책을 보시면 저자가 굉장히 많은 사례를 검증을 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전에서 대응을 해봐도 이 기법의 승률은 상당하다. 80% 이상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며 자,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해당 책에는 5가지 매매 기법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소개해드린 2가지 기법, 특히 그 중에서도 급등존 매매 기법부터 책을 읽어보신 다음에 실전 매매를 통해서 마스터해보시면은요, 분명 여러분들 유료 강의보다도 어쩌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정말 가치 있는 매매 기법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부터 여러분들이 마스터 해보시면 어떨까? 책을 일단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급등존 매매 기법만 한번 파보시는 겁니다. 간단하잖아요. 책에 나온 그대로 HTS의 조건식, 수식 설정하신 다음에 그대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종목을 결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등락률 여러분들이 상위 20개 종목을 보시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거래대금 크게 터지는 종목이 있다 라고 하면 그런 종목을
대상으로 해서 그냥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연습 삼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이 기법이 맞는지 들어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승률이 정말 80%가 나오는지 검증해 보시고 거기에다가 자신만의 디테일을 쌓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좋은 결과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해당 기법은요, 제가 실전에서 한번 사용해 볼게요. 해보고 매주 수요일에 업로드되는 실전 영상에서 다시 검증하는 시간 역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전에 꼭 책을 읽어보시는 것 다시 한번 추천드립니다. 2026년 밀라노 동계올림픽 2번 넘어지고도 금메달의 역사를 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최가온. 그녀가 금메달 시상식에 올랐을 때 왼손에는 검은색 보호대, 오른쪽 다리는 절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수없이 반복되었던 실패의 연속들, 시상대 위에서 그녀는 결국 울음을 터뜨립니다. 한국 스키의 역사를 바꾼 소녀 18살 최가온입니다. 그녀는 2024년 훈련 도중 허리를 크게 다칩니다. 허리핀을 받고 3차례의 큰 수술, 선수 생명이 끝날 위기를 맞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년간 힘겨운 재활을 이겨낸 뒤 올림픽 데뷔 전 1차 시기 크게 넘어지면서 실패. 이때 그녀는 다친 허리 쪽으로 크게 넘어져 경기 도중 다리를 절게 됩니다. 이어진 2차 시기에서도 넘어지면서 실패. 하지만 그녀는 3차 시기를 완벽히 해내며 한국 스키 역사상 첫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겁니다. 그녀는 1차 시기에 크게 넘어진 후 코치들이 포기하라는 만류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 역시 넘어지고 나서 포기해야 하나? 라고 생각했지만 이 악물고 걸어보자. 이대로는 포기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라고 마음먹고 한 걸음 한 걸음 걷기 시작했는데 조금씩 다리에 힘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그렇게 다시 시작한 3차 시기에서 그녀는 자신의 우상이었던 클로이 킴을 제치고 90점이 넘는 점수를 획득하며 금메달을 손에 쥡니다. 18살의 가녀린 소녀도 해냈습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그녀는 마음속으로 난 할 수 있다며 마음을 다잡았고 결국 해내게 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악물고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있다고 마음속으로 외치며 계속 앞으로 나아가시다 보면 결국 여러분이 이루는 목표에 도달하여 여러분 인생 최초로 10억, 20억, 100억 계좌를 달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뒤에서 구제선 채널은 항상 응원드리고 도움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알차게 준비하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